예. 이번 시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 시 어깨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어깨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제 목허리가 제일 많이 다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무릎이 다치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게 이제 어깨 손상 같습니다. 네, 어깨요. 예. 네, 그러면은 어깨를 다치면 어떻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프고 좀 네.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어깨 손상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더 많이 아파지고 또 오른쪽이 다쳤으면 오른쪽으로 누워자기 힘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손상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은 네. 앞 안에서 이게 조직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팔을 움직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처음보다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겠네요. 예, 이제 흔히 또 처음에는 목이 또 많이 다치니까요. 목 네. 아픈 게 어깨로 이제 타고 내려가는가 보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가지고 보면은 그게 어깨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깨 손상의 경우에는 진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진찰을 하면 이제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MRI를 찍는 게 좋습니다. MRI 요? MRI를 찍으면은 거기에 어깨 안에 이제 조그마한 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인대들이 손상이 있는가 아니면은 또 어깨가 이렇게 썩계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 네, 모형 모양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시면은 네. 어깨는 참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는 조인트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어떨 때는 잘 빠집니다. 다른 아, 조인트가 틀려가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이쪽 어깨면인가요? 예, 여기가 앞쪽이고 네. 지금 여기가 앞쪽이고 뒤쪽인데 네. 그래서 요 어깨를 이렇게 또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되게 안 빠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네. 여기 연골막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네. 그 연골막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 제일 흔한 거는 요 안에 어깨를 조금 이게 파인 무브먼트 조금씩 움직이는 걸 해주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네. 인대 4개가 있습니다. 그걸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네. 그 회전근개가 곧잘 찢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찢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이제 다쳐갖고 빠지는 경우는 그또 골절도 수반하고 이제 굉장히 크게 되고 당장 이제 응급실로 가시고요. 네. 이제 저희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보통 이제 회전근개가 요 안에 있는 조그만 인대들이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파열이 안 돼도 또 조금만 찢어지는 경우 있고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가 이게 찢어지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네. 그 염증이 생기면은 그게 흉터로 이게 몸이 이제 그걸 갖다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흉터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훨씬 딱딱하고 길이가 짧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염증이 또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어깨가 안 빠지도록. 네. 그걸 이제 어깨 활랑막이라고 그러는데 캡슐이라 그러는 영어로 하면 캡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깨가 네. 움직이기가 진짜 굉장히 힘들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잠잘 때도 아프고 네. 어깨 움직이기 힘들고 네. 예, 아주 통증이 심해지고 이제 어깨 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어깨가 불편하면 참 많이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또 진단 방법 중에서는 초음파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초음파를 이제 하면은 이제 어깨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가, 네. 그건 또 초음파로도 잘 보이고 네. 또 찢어진 것도 초음파로 보이기도 하는데 찢어진 거는 또 MRI가 이제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어깨에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고 찢어진 그 부분에 인대로 바짝 깎아가지고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훨씬 더 안전하게 놓을 수 있고 또 훨씬 효과적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깨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 어깨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아, 이제 물리치료해서 잘 안 네. 낫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염증이 아주 심해지면 또 잘 안 낫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일단 염증을 좀 깔아앉혀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가지고 염증을 일단 많이 깔아앉히면은 움직이기도 수월해지고 네. 그 염증이 깔아앉으니까 또 병이 진행이 좀 더뎌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단 방법을 통해서요. 치료 과정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치료도
그리고 일단 이제 진단이 나고 나면은 이제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요? 네. 예, 물리치료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단 어깨가 다치고 나면은 어깨가 자꾸 굳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움직이기 힘들고 굳기가 네. 힘드니까 그걸 굳지 못하게 네. 방지를 해줘야 되고 아. 일단 또 굳어버리면은 그걸 다시 펴줘야 됩니다. 또 운동을 이렇게 쭉 함으로 해가지고 운동할 때 조금 아프지만은 그래도 네.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빨리 낫게 됩니다. 네, 그럼 굳기 전에 빨리 물리치료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그렇지. 항상 이제 이런 거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방이요? 일단 네. 많이 굳어가지고 팔을 한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조금밖에 못 움직이고 이제 그런 네. 상태가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 굉장히 오래 가고 치료하기도 아프기도 굉장히 아프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다쳤을 때 미리 그렇게 못되게 하면은 고생을 조금만 해도 되죠. 네, 예방과 함께 운동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치료 과정이 또 있을까요? 치료 방법이 또 있나요? 이제 그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또 이제 주사를 넣는 방법이 있죠. 주사요? 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사 넣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게 찢어져 있으면은 네.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어떨 때는 이제 근육이 쭉 끌려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원래 요 인대라는 게 근육하고 네. 근육이 뼈에 가서 붙어 있는 게 그게 인대거든요. 네. 이제 그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근육이 쭉 당겨져 가지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요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이 어깨를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역할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 바이세프 텐던인가 여기 이두박근요. 네. 그 인대도 이제 막 썰려 가지고 또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수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어깨를 이용하는 데는 특별한 불편함이라든지 또 다른 또 아픈 합병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나요? 이제 그 아프고 못 움직이는 게 이제 합병증이죠. 아, 이제 어깨 또 네. 치료하면 또 곧잘 잘 낫고, 네. 근데 또 방치하면 또 몇 년씩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초기에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치갑통증 재활 원장님과 함께 교통사고 시 어깨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빠른 진단, 초기 진단이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있으시고요. 맞죠? 네. 그럼 저희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김치갑 원장님께서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